말씀 했던 것처럼 케이블 텔레비전의 심의 잣대와 지상파 방송은 다르다고 심의 규정 기본적인 성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수평적으로 아마 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 신문사에서 했던 것들을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MBC가 그만큼 사회적 이슈에 대한 도발적인 방송 프로그램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송의 역할 중에는 사회적 이슈를 만들고 아젠다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MBC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평가가 된다면 난 그것도 방송의 역할이다. 그리고 그것은 민영방송이 하기보다는 공영방송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시사저널인가요? 계속적으로 미디어 어떤 신뢰도, 영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게 되면 거기에 어떤 방송국, 어떤 언론사가 가장 1등을 차지했었는지 한번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 무슨 다른 케이블 네트워크가 올라가 있을 수는 없고요. 아마 KBS, MBC 이런 방송이 그만큼 국민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 건수가 마치 방송사의 전체적인 어떤 문제점으로 인식될 수 있게 발언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도 하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전 의원님 좀 이따 드릴게요. 제가 먼저 문재영 교수가 신청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 객관적인 팩트하고 오피니언을 좀 분리하자는 이야기였는데 사실은 이런 토론회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창 선생님께서도 의견을 굉장히 많이 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 제재 건수가 몇 개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를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논의도요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어떤 사실은 사실인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맞다 이렇게 전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양적 실적으로 다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인데 양쪽에서 그 두 가지 부분으로 다 접근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죠? 아니요, 문 교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원래 지금 이 논의의 초점은 아마도 이제 산업성이었습니다. 이게 일자리를 몇 개를 창출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도 없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으신 분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부분이 다 아까 말씀 들어봤더니 좀 추측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논의를 더 진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나라당에서 정부에서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이야기했던 것들 부분이 좀 잘못됐다는 건 저도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조금 과장인 것 같은 충분한 논거가 없었다는 건 저도 인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주로 이창용 교수님께서나 최상재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기존 체제거든요. 기존 체제를 현재 그대로 두고 그런데 이제 주로 한나라당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미디어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채널이 더 늘어난다. 따라서 이제 계속되는 논의가 예를 들면 이 방송을 현대한테 준다, 삼성한테 준다 이런 논의도 결국은 현재 있는 걸 그대로 전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논의 자체에 지금 궤가 조금 이제 달랐다는 걸 저는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만일 이게 채널이 늘어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산업성에 대한 접근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MBC, KBS, SBS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는 채널이 얼마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인데 채널 수가 늘어나는 순간에는 과연 모든 채널에 대해서 어떻게 공공성을 부여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러면 여론의 다양성이라는 것들이 일단 숫자가 늘어나니까 어느 정도 확보가 될 텐데 그렇다면 그 여론의 다양성, 지금 아마도 요 다음번 논의가 이제 여론 독과점의 얘기일 때 바로 넘어가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홍재 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우리 분석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잠깐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SBS가 지금 민영방송인데 공영방송의 성격인 MBC보다 더 심의나 지적 건수가 적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선정성도 적었고. 잠깐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방송 체계가 MBC와 KBS, SBS 이 3자가 있는데 MBC와 SBS
EBS라는 공공성이 강한 방송이 있기 때문에 민영방송 혼자로서 그 공공성을 이탈을 하는 것을 대단히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민영 다공영 체제의 긍정적인 효과라는 것이고요. 지금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1공영 다 사형 체제로 가게 되면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는 대로 사형 체제의 그런 어떤 대기업의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결국은 선정성과 상업성이 만만할 예. 것이다라는 것은 일본의 경우나 미국의 그 방송 환경을 보면 우리 금방 유추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논의가 또 똑같은 건데요. 기존의 세 개의 방송사, 이제 EBS를 빼놓고 나면 세 개의 방송사를 놓고 현재 SBS가 민영이니까 다공영, 일민영 체제에서 이것이 1공영으로 가면 나머지 MBC가 예를 들면 뭐 민영화가 되고 KBS2가 민영화가 된다. 이건 지금 기존의 논리이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사업자를 전제로 한 것이고요. 현재 있는 사업자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저도 현재 있는 사업자를 전제로 해서 그걸 누구에게 나눠준다면 저도 절대적으로 반대를 할 테고요. 그런데 현재 있는 사업자가 아니고 사업자 수가 늘어난다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디지털화되면서 분명히 사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예. 그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새로 늘어나는 사업자에게 계속 공영방송적인